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제는 신조어라 하기도 어려울 만큼 오래되고 익숙한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포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을 누구보다 공감해 줄 분들이 있습니다. 2600여 년 전통의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집단, 바로 스님들이신데요. 불교가 요즘 청년 세대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애, 결혼, 출산 모두 성공한 알파 메일 불법 유턴 MC 장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배를 보면 아직도 출산 전이냐고 그러시는데요. 너무나 자존심 상합니다. 자, 예전에는 삼포 세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삼포를 넘어서 엠포 세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똑똑하신 우리 규리법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삼포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라고 해서 출발했는데요. 네. 이제 삼포에 더해져서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뭐 여가 생활도 포기했다 하면서 조금씩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가지를 포기하면 5포, 7가지를 포기하면 7포. 근데 나중에 더 더해져서 10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더 넘어서서 이제 M포 세대다. 너무너무 많은 거를 포기하고 산다 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야, 신조어가 참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가슴 아픈. 가슴이 좀 많이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스스로 M포의 삶을 선택해서 만족해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상황 때문에 강제로 포기해야 해서 절망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느 쪽이든 달라진 시대에 불교만큼 어울리는 종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 주제는요. 삼포 세대와 불교입니다. 자, 우리 멤버들 딱 보면 3포 세대, M포 세대의 나이대지 않습니까? 그죠? 규리버브님 저 빼고, 예. 저도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좀 됐습니다. 됐고요. 네. 왜 자꾸 저를 배제하시는지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내 누나일 수도 있다고. 자, 누구예요? 자, 각자 자의반, 타의반, 포기한 것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사원버브님, 혹시 포기한 것들이 있으셨는지? 아직 제가 뭐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막 모든 걸 다 포기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히 결혼이랑 내 집 마련은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연애하는 거랑 별개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서 내가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거주지를 정해야 될지, 네. 내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생각하면 확실히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석주버브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많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요즘은 또 의대가 전에보다 엄청 핫하더라고요. 의대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벌써부터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수능 준비를 하고 심지어 어떤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의대관이라는 수업 그 강좌를 또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의대를 가기 전에 빠르게 선행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학원들이 우후죽순 정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의대를 준비하죠? 그 어린 나이에? 네, 일단 사실 부모님들의 욕심도 있고 뭐 학생들의 욕심도 있겠지만 요즘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졸업을 해서 대기업을 가서 받는 연봉과 의사가 됐을 때 받는 연봉의 차이는 앞자리 큰 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그 돈 때문에 만족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부모님들 욕심 아닙니까? 그 아이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원하지 않든 원하든 사실 부모님이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저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만약에 내 자식, 내 아이가 생긴다면 그 친구를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그 수준 높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금액을 모두 내가 온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 살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결혼과 나중에 출산을 이래서 포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사원버브님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나이가 어린데도 직업을 포기를 했네요. 이거 부모님이 만든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 저 같은 개그맨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의대 갈 정도로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안 좋아요. 사실 우리 엄마가 떡잎부터 알아본 거지. 야 얘네를 공부시키면 안 되겠더라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서 부모님 혹시 포기하신 거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우선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작년에 사실 한번 인간관계를 놨던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요? 네,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제가 친구가 없어요. 슬프다. 1학년이니까. 근데 왜요? 왜? 그냥 사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네. 주중에는 쭉 학업 때문에 바빴고 음. 주말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가고 또 주중에 간간히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학생회 활동을 하니까 사실 깊은 인간관계를 갖기에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 네. 좀 약간 좀 우리 좀 민서 부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야 저게 지금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게 많이 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한테 많이 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데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일부러 혼자 다닌다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민서 부모님도 친구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아까 뭐 내놓으셨다는데 친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은 뭘 포기하고 살던가요? 근데 사실 제 주변의 지인들이 네. 전부 다 20대 초반이라서 네네. 사실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출산은 사실 아직까지는 생각하기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을 보면 인간관계를 포기한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요즘 사회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해서 약간 사회의 세태 중에 하나로 이기주의라든지 네. 아니면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대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어린 나이인데 벌써부터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자, 우리 석주 법원님은 주변 분들이 뭘 이렇게 포기하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는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많은 법우들 친구들과 얘기를 했을 때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현상인 것 같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럼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정문화가 너무 싫대요. 정문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더 얹어주고 했을 때 본인은 이런 거에 부담감을 느낀대요. 내가 뭔가를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기브 앤 테이크가 이게 기브 줬으면은 테이크 듯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보답을 해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 자체에서 오는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생일날 선물을 받았는데 줬어. 받았는데 10만 원짜리 받았어. 그쵸. 그럼 나도 이 사람 생일날 10만 원 이상을 또 해야 되잖아. 그쵸.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돈으로 안 주고 재능 기부를 하죠. 다른 걸 가서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한 2배로 3배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능력자 같은 경우는 나 능력자야? 좋은 거야? 네, 이렇게 뭔가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게 사실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네. 사실 어떤 능력도 없고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좀 따지는 게 사실 인간관계에서부터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뭐 들어보셨을 텐데 혼밥 혼술, 혼코노. 혼코노 뭔지 아시죠? 네. 혼자 코인 노래방 등등. 기성세라 보면 좀 외롭지 않나 싶은데요. 혼자 생활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 우리 멤버들은 혼자 노는 거 즐기십니까 우리 규리 법원님? 저는 제 MBTI가 혼자 노는 거의 대표 주자 잉크제 주시면서 MBTI 혼자 논다 H로 시작합니까? 야. 혼자 논다. 아이고야. H. 아이고요. 네. 저는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노래를 하다가 삑사리가 나더라도 소위 말해서 못 불렀어. 망쳐도 그냥 낫네 그냥 그러면 되는데 누구 옆에 있으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 조그마한 박스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 나는 그게. 그게 왜 불쌍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그냥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건데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노래방 1시간 끊잖아요. 그 혼자 다 노래 못 부르거든요. 네. 한 그래, 시간이면. 1시간을 어떻게 쉬지 않고 혼자서 노래방을 가서 불러요. 그러니까 경제적이지 못한데 이거 딱 가서 내가 한 5곡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 돈을 내고 그만큼의 이제는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노래방 같은 데 노래를 하면 앉아서 부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일본에서는 M4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요. 득도한 세대, 깨달은 세대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걸 과잉 생산, 과잉 소비하는 시대에 M4가 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의견 있으신 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M4가 주는 뭐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그래도 M4 세대라는 말이 생김으로써 평균적인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라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하고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그런 삶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삶이라서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군가는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이제는 일상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M4 세대라는 말이 이제 처음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 전 지금 생각해 보면 M4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기준점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넌 이걸 포기했구나, 넌 저걸 포기했구나, 아니면 반대로 난 저걸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은 요런 거를 충족시키고 요런 거는 하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삶이야 라고 좀 올바르고 표준적인 삶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장점, 나름대로 인식 개선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M4 세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 진짜. 생각하면서. 아까 근데 초반에 우리 규리범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반대로 포기를 하다 못해 삶에 대한 희망까지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은데,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는 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 무기력감도 학습된다라고 이제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도전조차 하지 않고 네. 성취하고 혹은 개선하고 싶은 의지조차 놓아버리게 되면서 나는 어차피 뭘 해도 안 돼, 나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서 그 무기력감이 계속 학습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되게 안 좋은 좀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포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싶은 내재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계속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한꺼번에 좀 이 부정적인 욕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고, 네,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은 네네. 저는 이 학습된 무기력감이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네.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일본에 있는 학자분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뭐 이게 과연 이제 긍정적인 형상이냐라고 네. 봤을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는 학계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 잘하신 게 진짜 혼자 있다 보면 다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고 진짜 우울증 거기다가 공황장애까지 올 수 있다라는 네, 생각까지 맞습니다. 해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혼자 있으면 진짜 이상한 상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개그맨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려면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주변 삶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럼 혼자 막 이러고 혼자 막 생각하고 재밌어 혼자 웃고 막 그래. 근데 주변에서 나는 이상하게 보더라고. 근데 나는 일을 하는 건데 좀 그런 시라도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로 달래는데 진짜 다 포기한 상태에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벽만 보고 있으면은 이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는 2600여 년 동안 혼자 살기의 단인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스님만큼 절제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잘 아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가 M4 세대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법부님. 네. 우리 불교 M4 세대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물론 M4 세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물론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 하나는
올바른 표준점이 이거야. 근데 난 저걸 충족하지 못했어. 라고 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생기는 박탈감도 있을 거고 네네. 반대로 나는 뭔가 충족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지를 못해. 네. 사회적인 복지제도가 부실해. 그랬기 때문에 느끼는 또 상실감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좀 차치하고 났을 때 불교가 그러면 M4 세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보면 나 혼자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외로움이 아까 뭐 우울증도 말씀하셨고 개인주의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외로움으로 그 집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푸냐면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요즘 특히 이슈되고 있는 게 종교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무언가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른 것에 놀이나 아니면 취미나 게임이나 그런 거, 술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는데 불교는 그런 것들로 외로움을 달래지 말고 네. 내가 왜 외로움을 느끼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삶이지? 아, 나는 다른 사람과의 무언가 비교 없이도 온전한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우리 왜 주인공이라는 말도 네. 불교에서 나왔듯이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알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잘못되거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불교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정신을 어떻게 좀 잘 네네. 알아야 파악을 해야겠네요. 네. 자, 우리 민석 법원님은요? 근데 사실 저는 M4 세대들한테 네. 불교의 하심이라는 거를 조금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심이라면 하심이 말 그대로 마음, 아래 하자에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내려놓다라는 뜻인데 네. 사실 이 하심이 그 출가 수행자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님분들이 출가를 하시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하심이라고 해요. 네네. 그런데 사실 요즘 M4 세대들을 바라보자면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고 미래에 성취해야 될 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점이 그 세대들로 하여금 번아웃이라든지 약간 좀 인간 소외 이런 거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게 유발이 되면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또는 뭐 혼자 하는 문화에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불교에 내려놓을 줄 아는 문화인 하심을 좀 배워서 너무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는 게 요즘 M4 세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렇죠. 좀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고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석주 법원님은? 네, 저는 명상을 통한 알아차림을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 네, 명상이 사실 요즘 컨텐츠 약간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봤어요. 아까는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했는데, 네. 아까 이제 한 며칠 전에는 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어디서 찾아봤는데요. 네. 많은 청년들이 우울감, 그 불안감을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안감의 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불확실한 미래. 두 번째가 경제적, 이제 금전적인 요인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는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우울감과 불안감을 좀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이제 느껴지고 있고 피부로 와닿고 있잖아요. 많은 그렇죠. 청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쁘다 바빠 이런 현대 사회에 있는 청년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명상이 필요하다라고 명상.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불교가 뭔가 우리가 평소에 나를 숨기기 급급했던 사회에서 나를 좀 드러내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곳이 전 불교이고 그 불교에 저는 알아차림할 수 있는 명상이 가장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명상을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추천하고 네, 뭐냐면 네. 이런 경험 좀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불교와의 장점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또 장점은 이 자연과 함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연은 몸을 치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생각 항상 이 건강에 정신이 건강해 몸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불교 가진 이 장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M4 세대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규리 법원님은? 저도 지금 석주 법우가 말을 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아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다시 요약을 하면은 알아차림을 통한 이런 명상,
나를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고 이게 사실은 이런 좀 주변 여건에 의해서 안 돼서 내가 지금 굉장히 조금 속상하구나라는 이런 감정들만 사실 대면해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이제 좌절이 되는 그런 순간에 사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들은 그 현실대로 직면하고 나를 나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교의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도 좀 스스로 이제 M4 세대가 사실은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조금 그렇구나. 그리고 또 충분히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좀 긍정 확언 등을 통해서 그쵸, 그쵸. 충분히 저는 이 M4 세대가 불교를 통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경험담을 이제 들려주시면 우리 M4 세대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은데 어떤 주제가 딱 어울릴까요? 스님들이 어떤 주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M4 세대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사훈법부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스님이 막 돈을 엄청 버시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명예직도 아니고 직업이나 진로나 출산, 연애 이쪽으로는 사실 별로 여쭤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 출가하신 다음에 수행을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외로움과 그리고 나는 무엇이며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이 삶을 버텨나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아마 내놓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교를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스님들도 보면 네. 은근히 네. 다른 스님들도 되게 의식하세요. 그래요? 아, 그래? 아니, 어떤 스님이 어떤 게 하던가요? 예. 누구 피셜이에요? 약간 저 스님 약간 뭐 하시던데 뭐 저 스님 어디서 뭐 하시던데 약간 이렇게 또 모이시면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스님이 누구신데요?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첫 글자만 해도. 네. 땡땡 스님이었어요. 땡땡 스님. 네. 듣고 싶다. 저는 네. 이제 사실 약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대불련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와 연령대가 비슷한 스님들을 많이 이렇게 뵙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M4 세대 2030 청년들 그리고 포기를 당하고 있는 또는 40대의 청년들한테 뭔가 같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함께 했던 그런 세대가 동일한 스님들이 좀 고민을 똑같이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세대를 커왔으니 출가하기 전에는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무조건 하셨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함께 좀 공감하면서 털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주면 맞아요. 이게 진짜 귀가 솔깃솔깃하거든요. 네. 나도 예전에 했었다. 나도 모든 게 다 그전에 다 너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빠져나오고 지금 이렇게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었으면 그쵸. 좋겠다. 근데 그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스님의 경험을 너무 약간 그게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친구들은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같은 세대다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어떤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 다 달라질 것 네, 같아요. 스님이라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귀에 안 들어오는 말씀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나의 인연이 되는 또 스님이 계실 테니까 좋은 기회로 좀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규리버부님은? 저는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외로움이고 내가 선택하면 고독이다. 잠깐만요. 책을 지금 책을 쓰세요? 지금? 작가세요? 아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님께서 하신 아니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 다 기억이 나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인상적이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 고동러들이 저희 스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템포만 우리가 조금 늦춰서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나 되게 외로워. 하지만 내가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한번 이 고독을 내가 잘 끌고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스님들은 이 고독을 자처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혼자 있음도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고 어떻게 보면 고독인데 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사실은 이거를 좀 내려놓음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네. 이제 프로 고독러들의 그런 팁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합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많은 스님들의 꿀팁 네,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을 낼 수 있어요. 네. 스님들 노하우를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네, 저희 게시판에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 어디 있는 무슨 스님인데 나한테 와 내가 좋은 말 들려줄게 라는 그런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30 때는 이제 혼자 놀 것도 많고요. 놀아줄 친구도 많았지만은 그 주변에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연락이 이제 끊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즐겁지만 노후가 외로울까봐 걱정해 본 적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민서버부님. 근데 저는 사실 예. 아직 먼 미래를 걱정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단 제 앞에 닥친 게 군입대예요. 군입대. 군입대도 있고 군입대 잠깐만. 그래. 너무 크게 웃었던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당장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취업도 앞에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먼 미래보다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고민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실 그래도 그 중에 8할 이상은 좀 그런 고독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민서버부님께서 나이가 조금 어리시니까 좀 고독이요? 저런 상상을 하시는데 민서버부님 제가 인생 선배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앞에 뭐 취업 생각하고 군대 생각하잖아요. 이게 또 다 여자친구가 이제 좋은 여자친구 나오면은 바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자꾸 이렇게 확정 짓지 마고 마시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규리버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내가 노후에 너무 외롭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옆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 혹시 내 마지막 모습은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양가 할머니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 할아버지들이 다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짝을 이제는 사별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종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었지만은 굉장히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도 많고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종교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셨지만 결국은 그 배우자를 사별하셨을 때는 굉장히 외로워지는 걸 목격하면서 나도 나중에 네. 나이가 들면 결국은 누군가를 이렇게 친구를 사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서버부가 말한 것처럼 네. 당장의 취업이라든가 지금 그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나이는 들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라든가 이제는 친척분들 중에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세대가 노인이 될 미래에는 1인 가구 노년층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혼자 쓸쓸하게 사는 노년층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불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속주부부님, 불교가 이 외롭고 이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노년분들에게 네. 사실 노인분들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의 그 10대에는 뭐가 감사하고 뭐 50대에는 뭐가 감사하고 80대에는 뭐가 감사하고 나중에 100세에는 눈이 떠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이고 참 그런 말씀하시니까 연세가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이제 제가 들어보면
아이고 야 우리 때는 야, 어디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이러면서 사찰에 가고 어디 돌아다닐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시고요. 네. 뭔가 이게 우리 불교가 뭐 사찰 순례를 간다 했을 때 우리 노보살님들이 사실 정말 많이 가세요. 네. 어디 성지 순례를 가신다 하면 노보살님들이 정말 이렇게 손잡고 같이 야 누구 보살 같이 가시는데 이게 지켜보는 저로서도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같이 다니시니까 행복해하시고 그 불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게 그 요즘은 또 노인 우울증도 네.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노인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데 1등 공신이 또 우리 불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절이 그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놀이터라서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 와서 같이 함께 뭐 방생도 가시고 친구분도 마시고 기도도 드리시고 그렇죠? 좀 같이 맛있는 밥도 또 먹고 맞아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민서 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사찰이 노년 세대한테 일종의 경로당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얘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고독함을 느끼시는 뭐 노년 세대가 예. 그 한 사찰의 신행단체에 가입해서 뭐 연등 만들고 연등에도 참여하고 아까 석주법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네. 이렇게 순례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공통제 생활을 통해서 좀 고독함을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경로당 역할은 타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불교의 교리 자체가 그 너와 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쨌든 그런 자비의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행 활동을 하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뭐 또는 경전 공부를 하면서 네. 이런 노년 세대가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자비의 사랑을 깨달으면 좀 더 고독함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불법 유통 막내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좋네요.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공감하는데 우리 서 법원님도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네. 두 가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네.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 베푸는 삶. 우리가 흔히 노인분들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반대로 노인분들도 당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아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삶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점에서 되게 좋았구나. 그래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삶도 그러니까 언제 죽지가 아니라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주인공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규리 법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1인 노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M4 세대를 품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가 해야 할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M4 세대들을 감싸기 위해서 어설프게 사실 위로를 하거나 어설픈 공감을 하면은 오히려 이 M4 세대들이 도망갈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맞아, 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해도 가끔 이제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뭐 적극적으로 너네들을 우리가 감싸겠다 이러면은 또 그거를 저는 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 속에서 네.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고 이제 1인 가정이라든가 뭔가 M4라든가 이런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제안할게 이것보다는 서로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터와 시간을 마련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M4 세대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전이나 아니면 뭐 경전 구절이 있다면은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스타니파타 경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다. 네. 살아있는 거 모든 모든 것은 행복하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전의 구절을
대학교 1학년, 2학년이군요. 대불련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이제 알게 된 구절인데요. 사실 이 딱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세상 모두가 존귀하고 생명이 다 소중하니까 다 행복할 이유가 있고 네, 행복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구여서 저는 제가 받았던 느낌을 우리 저랑 함께 고민하고 있는 세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문구.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좋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좋네요. 우리 사원법원님도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중에 베스트 하나만. 법정 스님 말씀 중에 네네네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라고 하셔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풍파에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거나 더 못나거나 사회가 어떤 그 나에게 시련을 주더라도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법정 스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좋다. 이것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아까 규리법원님께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 얘기했지만 네네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일단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렇죠? 맞아요. 미서 법원님 혹시 경전이나 뭐 구절이 있으면 한번 읊어주시죠. 저도 석주법님처럼 그 스타니파타 경을 인용을 하고 싶은데 네. 저는 한번 읊어드리자면 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무수의 뿔의경을 인용하고 싶은데 네.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저를 포함한 요즘 M4 세대들한테 네.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자신을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에 휘둘리지 않고 네. 무수의 뿔처럼 자신만의 길을 간다면 M4 세대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 야, 좋다. 자신의 길을 가라.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너무나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구경에 나와 있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그대는 자신을 섬으로 만들어라. 서둘러 정진하여 현명한 님이 되라. 티끌을 날려버리고 허물이 없으면 태어남과 늙음에 다시 떨어지지 않으리. 네, 결국은 사실은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네. 나를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부처님의 유언에도 누구도 믿지 말고 오히려 딱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M4 세대 그리고 혼자 놀기에 이 달인들이 되어가는 1인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사실은 내가 나를 스스로 섬으로 만들어서 나는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수행의 일부로 만약에 여긴다면은 저는 1인 가정이어도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야, 좋다. 그러니까 약간 서윗하게 얘기하자면 힘들 때 나한테 기대 이런 느낌. 제가 뭐 그래도 부처님의 성대모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 경전 좋은 말씀들 요거 나중에 갈 때 좀 적어주세요. 네. 제가 나중에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희 딸 아이들에게 한 번씩 얘기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M4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이 글귀가 너무 좋다는 거를 이 경전 자체가 좋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라는 신분, 가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위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이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 삼포세대와 불교였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오늘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세대에게 불교란 무엇이다? 자,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먼저 사원법원님. 네, 저는 삼포세대에게 불교란 모두가 주인공인 희극이다
오, 좋습니다.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 예술인데요. 아, 예술이다. 자, 그럼 석주범님도 한 말씀. 예. 네. 3포 세대에게 불교란 저는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쉼터. 네. 쉽고 좋네요. 네, 쉼터. 보호소. 좋습니다. 좋습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끝. 좋습니다. 자, 우리 규리버브님은 저는 3포 세대에게 불교란 just do it. Just do it. 오, 야, 머리 좋아. 광고 나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민서 버브님은요? 네, 저는 3포 세대에게 불교란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같은 존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각자 한 줄 평 해주셨습니다. 멋진 말들이었고요. 좋았습니다. 자,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에서 만나는 20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